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토요일날 곰판장에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하우스 점검하고 지금 동영상 불을 켰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경남 하동 옥종 지역은 영하 한 14도 정도 찍힌 것 같아요. 아침 8시 반까지 열풍기가 작동을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난방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장주 분들이 예년에 사용했던 난방비에 지금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지금 난방비로 농가 경영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똑같지만 이하방이 이제 수확이 되고 있는 상태고 본격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한 2월 한 5일, 10일 그때부터 이제 이하방 제대로 수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또 늦게 심거나 이하방 유도가 잘 돼서 연속 출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 그리고 초세가 좋은 상태에서 이하방의 수확량을 좀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이하방 1번과 따고 계신 분들 많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동영상 불을 켠 것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 농사를 짓거나 기농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했을 때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농촌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또 전기세가 지금 한번 나왔는데 아마도 한 달씩 밀려서 나오는 걸로 계산했을 때 다음 달에 나오는 전기세는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스비도 오른다고 하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켜본 거는 27일 1월 27일부로 청창농 청년창업농, 후계농 접수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이제 아예 부모님하고 그 친구는 이 농업 쪽에는 아예 관련이 없다가 이제 요런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2명 정도 제가 도움을 많이는 안 됐겠지만 이제 뭐 쓰면서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지켜봤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게 그나마 나은 거는 부모님 승계,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기존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청창농을 지원했을 때는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 있고 또 딸기 재배 기술도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도농가나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턴트한테 배우면서 농사를 짓는 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족 중에 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 할달량을 배우고 또 청창농이 되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러면 그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조사업 개념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억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지금 변경된 사항이 5억에 5년 거치 20년 상환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율이 1.5%. 요것만 보면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농사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뭐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장사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농사라는 것은 제가 이제 딸기 농사를 해보지만 제한된 시간에 딱 출근하고 딱 퇴근하고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신한테 다가오는 이 수익 부분, 리스크, 위험 부분, 이런 게 너무나 커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천용 후계농 사업을 선정이 되면 좋은 부분은 3년간 예를 들어서 1년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해서 1년에 한 10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그게 다 이제 돈으로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농업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생필품, 유류,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자금을. 저는 이제 지금 이 길을 어차피 이제 선택하고 준비하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금은 최대한 좀 늦게 썼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후계농을 귀농 한 6년 차에 이제 지원을 해서 됐는데, 1년 만에 됐는데, 그 자금을 3억이라고 하면 저 당시에는 4년 5년 안에 써야 되고, 그 자금을 오래 썼으면 나머지 자금을 내년 말까지는 다 써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이게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내가 꼭 써야겠다는 그런 이 압박감이 와요. 안 쓰면 괜히 손해볼 것 같다. 왜? 힘들게 내가 후계농 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이 자금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시간은 다가와, 이제. 마감. 그러면 쓰려고 돈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청창농,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선정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정이 되더라도 한 3년 동안 생활자금이 나오니까, 그걸 배우고, 물론 경영체도 이제 등록이 다 돼 있겠지만, 준비를 하면서 그 자금을 굳이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5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잠깐 쉬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여유라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있지만, 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창농 창업자금 5억을 써버렸다면 5년 거치 20년 상환, 그럼 약 한 25년 동안은 내가 신용 부분, 내가 아무리 농사가 안 되더라도 하기 싫어도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 농촌에 그만큼, 올해는 더군다나 2,000명에서 4,0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농촌의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인구들이 다시 유입되는 부분에서는 정부 측면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유입되고 청산농이 되면 그만큼 그 유입되는 인구들은 아까 제가 말한 고리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근데 쓰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내가 진짜 이 작물이 안 맞거나 농사가 안 맞거나 힘들거나, 또 가족이 오신 분들은 내가 맞아도 또 와이프가 안 맞거나, 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금을 받고 융자를 받아서 이미 땅을 사거나 시설을 져버리면, 그때부터 한 25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라는 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5년 거치 10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을 쓰면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6년째부터는, 이자 내고 6년째부터는 6천만 원, 딸기 농사 쳐가지고는 힘들어요. 근데, 규모가 또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근데 그 자금으로 땅 사고 시설 자기에는 적정 규모가 안 나오는 거고. 근데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그만큼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은 적지만, 20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도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면 50대 초반까지는 이 농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각종 농가 경영비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하우스 자재, 그리고 수정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점점 계속 증가가 되는 상태. 그리고 가스, 수도. 그런데 결론은 딸기 가격은 그게 비례해서 상승이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청착농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설령 선정이 됐더라도 그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충분한 여유를 둬서 내가 청착농이 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기 재배 기술도 배우고 또 흐름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꼭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2월이 다 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딸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기농 10년 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농사가 안 되는 측은 아니고 좀 잘 되는 측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재산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해 해가지고 결국은 한 해 내가 순이익이 석동을 했건 6동을 했건 9동을 했건 간에, 인력을 2명을 썼건 3명을 썼건 4명을 썼건 간에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통장에 최종적으로 잡기를 맞췄을 때 얼마가 남느냐, 그 얼마가 남는 돈이 새로운 잡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 정도로 또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든지 시설을 해서 재산 증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기존에 농사를 짓는 그 자제분들이 청착농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득이 엄청 많고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정한 재배 기술만 되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하우스를 내 앞으로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됐다 싶으면 또 사업을 받아서 부모님 땅이 시설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제가 조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저처럼 부모님이 아무 이 농사에 기반이 없고 또 본인 또한 농사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딸기 떠나서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이 농업을 쉽게 말하면 기농을 해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도 보면서 일단은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했으니까 이제 서류 통과가 되고 면접을 보면 선택의 합격률은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4,000명 정도를 뽑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하려고 하는 친구가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만 되면 주겠다라는 저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되었을 때 아까 그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일단은 좀 많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유튜버나 이런 데서 뭐 동당 수익이 얼마다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현실을 직시하려면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뿐더러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5년을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을 뿐더러 3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나면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만나면서 조언을 듣는 게 이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창농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과연 이 농사가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라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왜 내가 귀농을 해서 젊은 나이에 요걸 지원을 해서 농사라는 것을 내 직업으로 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서 하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이고 사회에서 직장 갖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도전을 하는 건지 이거부터 먼저 확실히 기준점을 잡고 그게 잘 이제 확실히 기준점이 잡혔으면 아까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 절대 그 자금이 선정됐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공짜의 돈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그 자금을 쓰는 순간 나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갚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자주 제가 유튜브에 지금 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딸기 농사에 짓는 농장주의 어려움이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한번 가끔 동영상 불을 켜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